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요하는 건 한국을 호구로 보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에 따라 러우 전쟁의 전망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향한 유럽 국가들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있었던 유럽의회에서는 대놓고 한국에 대한 촉구 메시지까지 내놓았는데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일이 있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에서 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의견 선회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또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결의안이지만 EU가 공식 문건에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검토를 촉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며 최근 열렸던 유럽의회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노골적인 촉구안이 나왔다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유럽의회의 이 같은 메시지를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내 많은 전문가 사이에서는 유럽의회의 강제적 우크라이나 지원 촉구는 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이에 국내 한 외교부 기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유럽의회의 우회적인 촉구 요청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해당 기자의 인터뷰는 급속도로 전 세계 커뮤니티에 퍼지며 큰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의회에서 한국을 향한 가스라이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여론까지 나오자 우크라이나 외교부 측에서 긴급 사죄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과연 유럽 국가들이 진짜로 한국을 호구 취급해서 이번 촉구안을 내놓았던 걸까요? 이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부은 국내 한 기자의 착신 비판 인터뷰 내용까지 저희 소식통 TV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러우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하기도 하고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통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반면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에 대한 태도는 나라별로 다른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듯한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기존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던 입장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회의론적 입장으로 선회에 전 세계 각국의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번 우크라이나 측 특사단은 직접 한국 용산을 찾아 자신들을 위한 무기 지원을 약속해달라며 노골적인 요청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우크라이나 특사단에 대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의 만남을 추진하기 위해 직접 용산을 찾은 우크라이나 측 특사단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활동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을 고도화하는데 이를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싶어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에게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각별한 사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그간 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메시지까지 전하며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긴밀한 연대 관계에 놓여 있음을 상기시키는 일도 있었다. 라며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자신들을 위한 무기 지원 약속을 위해 직접 한국 용산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무기 지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신중론을 주장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 대통령실 역시 우크라이나를 위한 적극적 무기 지원에는 선을 긋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말에 발표된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많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대개 비슷한 것들로 보인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측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무기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직접 밝힐 수는 없다는 점 알려드린다. 우크라이나가 구체적으로 무기 지원 리스트를 작성해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포괄적인 무기 지원에 사인을 하는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라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약속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최근 열린 유럽의회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에 힘써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발표됐다는데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 유럽의회가 먼저 나서 한국의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촉구안을 냈다는 것은 국제법상 선을 제대로 넘은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많은 언론사의 대표 기자들 역시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한 매체의 외교부 논평을 담당하는 대표 기자는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럽 의회의 선 넘은 촉구한 결의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공개된 해당 기자의 인터뷰 전문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인터뷰 속 기자의 발언에 따르면 애초에 우리 정부는 단 한 번도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에 서명했던 적이 없었다. 러우 전쟁이 벌어지던 초반에 우크라이나를 향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책을 고민하겠다는 뜻이 전부였을 뿐 그들을 위한 무기 지원을 단행하겠다고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유럽 국가들이 도의적인 선을 넘으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유럽 의회에서 결정된 촉구안만 봐도 그런 뉘앙스가 담겨있지 않은가. 한국에서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에 힘을 써야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잡아놓았다.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약간 호구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은 의심마저 들고 있다. 라며 이번에 결정된 유럽 의회의 촉구안이 매우 불쾌한 목적과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기자는 이어 한국 정부가 앞으로 취했으면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기자의 발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절대 호구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세계적인 호구짓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유럽 의회에서 말도 안 되는 촉구안이 발표되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일부 국가들의 가스라이팅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다. 러시아는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 분명 불만을 느끼고 있을 거로 생각한다. 이미 푸틴 대통령 측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에 돌입한다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무서운 경고까지 전한 바 있었다. 라며 우리 정부가 세계적인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은 절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한국을 향한 경고 입장을 분명히 했었는데요. 러시아 매체 타스 통신의 지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경우 러시아 푸틴 대통령 측에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외무차관은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한국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에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엄중한 경고를 전하기도 했다. 라며 만약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에 한국이 힘을 싣게 된다면 러시아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복수를 한국에 실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었죠. 앞서 인터뷰를 갔던 우리나라 기자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더 자세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기자의 발언에 따르면 지난번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며 많은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 바로 일장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일본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 국가다. 항상 한국을 패스하고 일본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넘쳐났던 국가가 바로 우크라이나였다. 그들은 일본인들을 기쁘게 할 신사 참배에 항상 진심을 보여주기도 했고 전통적으로 친일 유전자를 가진 이들이 많아서 평소 일본 정치인들과도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역사적 아픔이나 상처에 대한 고려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 이들이 갑자기 한국을 찾아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넙죽 엎드리는 꼴을 보자니 참으로 한탄스럽다는 생각만 든다. 라며 항상 일본을 우선시하며 친일적 면모를 보여왔던 우크라이나가 이제 와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지금의 상황은 모순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죠. 해당 기자의 인터뷰를 본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유럽 국가들이 뭔데 한국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유가 나서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알아서 이 문제에 결정을 내릴 거야. 이미 정부에서 방산업체들의 우크라이나 측과 개별 접촉도 하지 말라며 강한 경고장을 보냈다고 들었음. 그냥 너희의 주적 북한이 러시아군에 투입됐으니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뭐 좀 해보라는 말로 들리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유럽 의회의 도를 넘은 촉구한 결의에 대해 이만큼 한국이 분노를 표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이 가진 국력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절대 꿀리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정작 전쟁을 벌이면서 세계 정세를 어지럽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소모전에 우리나라가 굳이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하는 건지도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절대적인 무기 지원을 단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식통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